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DCF 대 물어보다의 허지훈입니다. 오늘의 일부는 수출입은행 입행을 희망하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바로 EDCF 성지은 대리님과의 인터뷰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해온 인터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인 정수영 기자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EDCF 서포터즈 선배님은 무엇 하고 계실까를 주제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성지현 대리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성지현 성지은 대리님.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캐 성지은 대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저희 부캐 성지훈 대리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계 성지훈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하반기에 수출입은행에 입행해서 아프리카부 서아프리카소 팀의 가나, 카메룬, 나이지리아를 담당하고 있는 성지은 대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고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때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싶어서 활동을 찾아보던 중에 EDCF 캠프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공고를 보고 캠프에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고, EDCF 캠프에 참여하고 난 이후부터 수출입은행을 알게 되었어요. EDCF 캠프에서 현직자분들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수출입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게 되었고요. ODA, EDCF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현직자분들에게 수출입은행이 직장으로서 어떤가를 물어보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계기로 수출입은행을 목표로 입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DCF 서포터즈로도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EDCF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 입행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장점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9년도에 EDCF 서포터즈 12기로 활동을 했는데요. 사실 서포터즈 이전에도 ODA나 EDCF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서포터즈를 하면서 매월 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들도 찾아보고 다른 서포터즈 분들의 발표도 듣고 피드백도 하면서 ODA와 EDCF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출입은행 입행 당시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 때도 ODA와 EDCF 쪽 분야를 희망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서포터즈 활동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그래도 EDCF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는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입행할 때 많이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입행하실 때 어떠한 스펙과 경험이 어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EDCF 서포터즈입니다. EDCF 서포터즈가 확실히 지원자들보다 수출입은행과 EDCF에 대한 흥미나 로열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면접까지 왔던 사람들 중에서 EDCF 서포터즈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들 교환학생 경험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EDCF 서포터즈가 좀 더 눈에 띄고 특별한 경험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국제학생으로 영국에 가서 인권 동아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소수인 민족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아리에 참여했었어요. 인권 향상이나 ODA 인식 제고 활동 모두가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최대한 연결하고 스토리로 풀어나가서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아프리카 부는 어떤 부서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저희 부서는 경제협력 사업부라고 해서 경협 2부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1부가 아시아를 담당하고 2부가 아프리카를 담당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을 거치면서 부서 이름이 아프리카부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은 경협사업, 말 그대로 경제협력 사업들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경협총괄부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면 저희는 그 사업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전선에 있는 영업 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EDCF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희 부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아프리카 사업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굴 단계부터 승인, 집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갖춰야 하는 역량이 있다면
저희 부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사업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업을 승인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서류 문서들을 직접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읽어보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수원국의 재무부와도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업체들, 컨설턴트와도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그 사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류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수원국과 업체들 간의 의견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업무는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 그리고 서한 송수신, 즉 상대 측 재무부에 안내하는 서한을 주고받는 업무입니다. 이때 서류랑 서한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영어 실력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대부분의 업무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영어 실력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역량을 키워야 업무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팁이 있다면? 제가 그래도 나름 영어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에 쓰는 영어는 또 다르더라고요. 법률적인 용어도 많았고요. 특히 수원국 재무부에 보내니까 굉장히 예의를 차린 문체를 써야 되는데 처음에 업무를 할 때는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도 생소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따라서 계약 관련 영어를 배우거나 예의를 갖춰야 하는 서한들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미리 배워오시면 업무를 진행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EDCF에서 일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의 병원, 다리, 건물이 지어진 모습을 보면 뿌듯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 아직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업무적인 면에서 사업을 관리할 때 한국 업체분들께서 감사하다, 덕분에 잘 받았다고 말해 주실 때마다 되게 뿌듯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수출입은행에 입행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동기분들, 책임자분들 모두가 EDCF에 굉장히 열정이 있고 ODA에 뜻이 있으셔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요. 그래서 정말 수출입은행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희망하시는 대학생, 취준생 분들에게 어떤 조언이나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 기회가 찾아올 때가 꼭 있더라고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이분은 정수영 기자가 특별 코너로 준비한 EDCF 낱말 퀴즈 및 다큐 추천 코너입니다. 퀴즈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정답은 영어 철자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기자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답을 아시는 분은 주저하지 말고 채팅창에 답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로 열쇠 1번. 경제 발전과 세계 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 기구를 뭐라고 할까요? 답은 정답은? OECD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가로 열쇠 1번.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는 뭐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ODA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세로 2번.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통할하는 OECD 산하 기구는 어디일까요? 답은 DAC입니다. 네, 가로 2번. 한국수출입은행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답은 코리아 엑심입니다. 네, 세로 열쇠 3번.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영어의 약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답은 EDCF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 세로 열쇠 4번인데요.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뭐라고 할까요? 답은 ITS입니다. 가로 3번. 공공자산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과 정부기관이 맺는 장기 계약을 뭐라고 할까요? 답은 PPP입니다. 네, 세로 열쇠 5번입니다.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영어의 약자로 뭐라고 할까요? 답은 P4G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로 열쇠 4번인데요.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영어 약자로 뭐라고 할까요? 답은 SDGs입니다. 다음으로는 다큐로 보는 개발도상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추천 작품은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인 인사이드 빌 게이츠입니다. 총 3부작으로 구성되어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부터 사업 이야기, 그리고 그가 개발도상국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이유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 인프라가 부족하여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오염된 상수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백신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소아마비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단을 파견하고 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하여 예방의 확률을 높일 방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개발도상국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것이 EDCF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EDCF에 대해 알아보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